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 경로당에서 벌어진 이 한마디가 70대 할머니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경로당이 그저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경로당에 실제로 존재하는 믿기 힘든 서열 문화와 파벌 싸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72세 김 할머니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젊으시네요. 우리 경로당은 75세 이상만 다녀요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쫓겨나다시피 했죠.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로당에서는 1년 수습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신참 할머니는 1년 동안 청소, 설거지, 심부름 등을 도맡아 해야만 비로소 정식 멤버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과연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로당의 서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회장님입니다. 대부분 경로당을 가장 오래 다닌 최고령자가 맡게 되는데 이분의 한마디는 곧 법입니다. 회장 다음은 총무, 그 다음은 고참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죠. 특히 재미있는 건 자리 배치입니다. 경로당 안에서 어디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서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자리, 즉 난로 앞이나 TV가 잘 보이는 자리, 창가의 따뜻한 자리는 고참들의 전유물입니다. 신참들은 구석진 곳이나 문 근처의 추운 자리에 앉아야 하죠. 한 할머니는 처음 왔을 때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혼쭐이 났어요. 그 자리는 20년 동안 김 할머니 자리였대요라고 증언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에 경로당에서 식사가 제공될 때 배식 순서부터 엄격합니다. 회장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 고참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반찬 투정도 고참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신참이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라고 했다가는 당신이 해봤어?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발언권입니다. 고참들이 이야기할 때 신참은 조용히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끼어들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한 경로당 회원은 처음 6개월은 거의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 아직 여기 적응도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경로당 행사나 나들이에도 서열이 적용됩니다. 버스 좌석 배치, 사진 찍을 때 위치, 식당에서 자리 배치까지 모두 서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바로 파벌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경로당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파벌이 존재합니다. 크게 원로파와 신진파, 그리고 때로는 중립파로 나뉩니다. 원로파는 경로당을 10년 이상 다닌 고참들의 모임이고 신진파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뭉친 그룹입니다.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세대 차이입니다. 80대 중반 이상의 원로들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젊은 어르신들은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원로파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신진파는 변화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 하나만 놓고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때는 부채 하나로도 여름을 났는데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는 원로파와 시대가 변했는데 건강을 생각해야지라는 신진파의 충돌이 끊이지 않죠. 더 심각한 파벌 싸움은 경로당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경로당 회장 선거 시즌만 되면 경로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각 파벌은 자기 편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로비와 회유를 동원합니다. 우리 회장 되면 냉난 방비 아끼지 않을 거야. 간식 더 자주 살게.
나들이 더 자주 가자 같은 공약이 난무하죠. 한 경로당에서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파벌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상대 파벌 회원에게 지팡이로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조사 결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파벌 싸움은 일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같은 파벌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파벌과는 인사도 안 합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도 파벌별로 따로 앉아서 먹습니다. 어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중립파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 경로당 오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무슨 전쟁터에 온 것 같아요 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경로당에 들어온 신참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경로당 생활 10년 차인 한 할머니가 전하는 신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겸손과 인내입니다. 처음 6개월에서 1년은 무조건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찍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 자청하고 심부름 마다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죠. 한 할머니는 처음 1년은 청소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더니 나중에는 인정받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배에게 잘 보이기입니다. 특히 회장과 실세 고참 몇 명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떡 같은 간식을 가져와 선배님들 드시라고 샀어요 라고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벌 선택의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어느 한쪽 파벌에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중립을 지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파벌이 더 세력이 강한지 어느 쪽이 자신과 잘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중립으로 있으면 저 사람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능 어필하기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요리 솜씨가 좋거나 화투를 잘 치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빨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걸 선배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단번에 인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는 법, 손자들 영상 통화하는 법 알려줬더니 다들 저를 찾더라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뒷담화 조심하기입니다. 경로당은 생각보다 좁은 세계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 금방 퍼지고 특히 다른 사람 험담은 광속으로 전파됩니다. 한 번 말 조심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른 회원 흉을 보거나 경로당 운영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직된 서열 문화와 파벌 싸움이 과연 계속되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로당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경로당은 아예 서열 폐지 선언을 했습니다. 좌석을 자유롭게 앉도록 하고 회장도 1년 임기 순환제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원로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젊은 어르신들이 주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로당 출석률이 30% 이상 올라갔고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은 멘토 마이너스 멘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참이 신참을 괴롭히는 대신 경로당 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멘토가 되는 거죠. 신참 한 명당 멘토 한 명이 배정되어 경로당 규칙, 프로그램 참여 방법, 회원들과 친해지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신참 할머니들의 정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나서서 경로당 운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서열이나 파벌로 인한 갈등이 심한 경로당에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중재하고 민주적 운영 방식을 교육합니다.
경로당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규약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경로당은 더 이상 소수 원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공간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다녔다고 더 귀한 게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경로당의 서열과 파벌 문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호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주의와 파벌 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죠. 경로당 문화가 바뀌어야 우리 사회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은 어떤가요? 혹시 서열 때문에, 파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경로당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는 경로당에 갈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경로당,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경로당. 그게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